자, 여기 부담부 증여를 보겠습니다. 이거는 뭐 굉장히 많이 나오는 개념입니다. 올해, 그러니까 작년 시험에 취득세에서 정답으로 나왔던 문제이기도 하고요. 양도세에서도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왔었어요. 이렇게 뭐 이렇게 개인 단독으로도 막 여러 번 나왔고, 계산 문제도 나오고 막 이랬었거든요. 이거는 그냥 그대로 해석하면, 지금 우리 양도세 배우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 지금 뭐래요? 증여래요. 양도세를 배우고 있는데 증여가 나왔다는 얘기죠. 그러면 얘는 뭔지 모르지만 일단 증여를 했다는 얘기네. 그죠? 근데 그걸 미뤄 짐작하면 증여했는데 그 중에 언제 일부를 뭘로 보겠다는 거야? 양도로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증여로 볼 것 같으면 여기서 얘기할 필요가 없죠. 우린 양도세를 배우고 있는 증여가 나왔으니까 그냥 봤을 때, 그 증여한 것 중에 일부를 양도로 보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그 일부가 뭐냐? 증여를 해주는데 뭐 했다는 거예요? 조건부로 증여했다는 얘기죠. 뭐요? 이걸 내가 너한테 줄 테니까 대신 내 대신 뭔가를 뭐해라? 부담해라. 이거를 부담하는 조건부로 내가 이걸 너한테 그냥 주겠다. 이런 뜻이죠. 그럼 얘는 증여를 하긴 했는데 뭘 걸었어요? 조건을 걸은 거죠. 뭔가를 내 대신 부담해라. 그런 거죠. 그럼 이 부담하기는 이게 뭔지 모르지만 이만큼을 뭘로 본다는 거예요? 증여가 아니라 양도로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진짜 전체 증여한 금액 중에서 이만큼을 양도로 본다는 얘기죠. 예를 들면 얘가 5억 원이다. 그러면 근데 얘가 채무를 얼마? 2억 원인데 5억짜리를 증여해주면서 네가 내 대신 2억 원을 뭐 대신 떠안아라 이런 식으로 조건을 걸었다는 얘기죠. 그럼 전체 증여 금액 중에서 얼마? 2억 원은 뭘로 보고? 양도로 보고 그걸 제외한 나머지 얼마? 3억만 뭘로 보겠다? 증여로 보겠다. 그런 얘기죠. 결국은 일부는 증여, 일부는 양도로 본다는 얘기죠. 그럼 우리는 어떤 금액을 양도로 보는지만 알면 되는 거죠. 그게 항상 이 부담하기는 이 부분을 양도로 보겠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 내용은 이런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토지가 이렇게 있는데 얘가 이렇게 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5억짜리 토지를 얘한테 뭐 하는 거요? 부담부 증여를 하는 거죠. 말 그대로. 그죠? 근데 얘가 조건을 걸었죠. 내가 이걸 너한테 줄 테니까 대신 조건이 있어. 이거 살 때 뭐 했다고요? 은행에서 돈 빌린 게 있는데 아직 못 갚았어. 이런 얘기죠. 그러면 네가 이걸 내 대신 부담해라. 이런 얘기죠. 자, 그럼 여기서 보시면 이 채무는 누구의 채무입니까? 갑의 채무죠. 그죠? 근데 갑이 지금 5억짜리를 얘한테 그냥 주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 채무 2억 원을 네가 내 대신 뭐? 떠안는 조건부로 5억짜리를 너한테 주겠다. 그런 뜻이에요. 말 그대로 채무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증여. 그 뜻입니다. 그러면 어쨌든 그럼 이게 떠안아 갖다 쳐봐요? 그러면 저게 갑의 채무인데 갑 입장에서는 뭐가 된 거예요? 대물변제가 된 거죠. 빚을 갚아버린 거. 채무가 없어졌잖아. 왜? 쟤한테 떠넘겼으니까. 그럼 얘는 뭐하고 똑같은 거예요? 을로부터 돈 2억을 받아서 은행 채무를 변제한 거하고 똑같은 거지. 그러니까 우리 세법에서는 요 채무 2억을 쟤한테 떠넘겼으니까 이 부분은 네가 을한테 돈을 받고 파는 걸로 보겠다는 얘기지. 그래서 뭘로 보인다는 거야? 양도로 보고 그 나머지 얼마? 3억만 뭘로 본다? 증여한 걸로 보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결론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채무에게 해당하는 2억 원은 뭘로 보고 양도로 보고 나머지만 뭘로 본다? 증여로 본다. 그러면 저 채무액 2억은 얘는 뭘 내고요? 양도세를 내야 되겠죠? 그렇죠? 얘는요. 증여세가 부과된다는 뜻이네요. 그럼 이때 그러면 저 양도소득세는 누가 낼까요? 갑, 을 중에 누가 양도세 납세 의무자일까요? 갑이 내야죠. 그죠? 갑이 내죠? 갑이. 그죠? 왜 갑이 파는 걸로 본다고 했잖아. 증여세는 누가 낼까요? 증여는 공짜잖아요. 공짜. 제가 그 얘기했죠. 만약에 제가 여러분한테 밥을 사줬다 쳐봐. 예를 들어 점심을 사줬어? 그럼 밥 먹고 나면 여러분 최소한 양심인 사람은 저한테 밥 먹고 나서 뭐라고 해야 돼? 잘 먹었습니다. 같은 사고 있네. 그게 끝이요? 그렇죠. 커피는 제가 살게요. 이게 정상인 거예요. 잘 먹었습니다는 당연한 얘기고요. 뭐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다음에 제가 살게요. 다음에 언제요? 다음에 학원 그만둘 수도 있잖아. 그렇죠? 소용없는 거예요. 지금 당장 먹었으니까 커피는 제가 사겠어요. 하물며 밥을 샀는데 커피값이 더 빌 수도 있거든. 더 비쌀 수도 있어요. 그죠? 왜 우리 떡볶이 먹었어요? 떡볶이. 근데 커피는 한 잔 5,000원이래. 더 비쌀 수 있어요? 하물며 그런데 얘가 갑이 3억을 증여해 줬단 말이에요. 공짜로 줬어. 세금은 누가 내야 돼? 을이 내야지, 을이. 받은 사람이 내야지. 양심이 있어야지, 세금은. 그래서 항상 증여세 수증자 을이 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개념 볼 때 이렇게 해서 얘가 만약에 증여를 해준다 쳐봐요? 그럼 얘를 뭐라고 하냐면 증여자라 하고 얘를 뭐라 그래요? 수증자라 하는 거지.
근데 이 개념은 머릿속에 딱 박혀 있어야 됩니다. 왜? 앞으로 이제 문제 할 때는 뭐 수증자가 증여자가 뭐를 채무를 어떻게 하고 증여자가 어떻게 계속 나와요. 그러면 그게 머리에 딱 박혀 있어야 읽으면서 해석이 되는 거지. 뭐 증여자 수증자 나왔는데 갑자기 가면서 증여자가 누구더라 갑이든가 을이든가 이러면 안 됩니다. 증여해준 사람이고 그냥 그죠? 얘는 증여를 받을 숫자는 받은 사람 그런 뜻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얘가 증여자 갑, 얘가 수증자 을이지. 그럼 증여세를 누가 낸다고요? 을이 내요. 을을 뭐라고 그래요? 수증자. 시험에서 을이라고 안 나오죠. 보통 이제 사례를 주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으면 뭐라고 해요? 증여자, 수증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뭐 수증자가 증여자의 뭐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 이런 식으로 된단 말이에요. 지문을. 이 구분이 돼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얘가 누구요? 갑이 양도세, 납세 의무를 진다 이렇게 안 나오고 증여자, 그죠? 얘가 증여자잖아. 증여자가 증여자에게 양도세가 부과되고 수증자는 뭐 증여세, 납세 의무가 있다 이렇게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얘가 증여자, 수증자 이 구분은 다 하셔야 됩니다. 이걸 부담부, 증여 그럽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렇게 가는데 그럼 얘까지 같이 기억하시라 했죠? 얘는 취득세를 내야 되잖아. 그죠? 그럼 취득세는 어떻게 내느냐? 줄긋기 하라겠죠? 따라가면 된다. 주는 애가 이만큼은 돈 받고 팔았고 이만큼은 공짜로 줬대요. 그럼 받는 애도 똑같죠? 주는 애가 공짜 돈 주고 팔았으니까 얘는 돈 주고 산 거고 나머지는 주는 애가 공짜니까 얘도 공짜로 취득한 거다 이렇게 되는 거죠. 요거는 같이 묶어서 항상 기억을 하셔야 되죠. 어차피 연결되는 거니까. 올해 시험에 작년 21년도 시험에 이거 나왔잖아요. 다음 주 옳은 걸 고르시오. 취득세. 부담부 증여 시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유상으로 취득항으로 본다. 정답. 이게 맞는 게 정답이었어요. 그냥 맞는 지문으로. 그죠? 이렇게 나눈 거죠. 그죠? 양도세도 이거 되게 많이 나왔던 얘기니까 이게 묶어서 항상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만약 얘네 둘이 갑과 을이 배우자 직계존비속이다. 그렇죠? 배우자 직계존비속이면 어떻게 되냐 그 얘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누굴 말하는 거예요? 왼수들 얘기랬죠. 왼수들. 그 왼수들을 얘기하는 건 배우자, 부부지간이거나 부모자식 간을 말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부부지간이거나 부모자식 간에 거래하게 되면 우리나라 정서상으로 볼 때 이건 뭘로 본다? 증여로 봅니다. 맞잖아요. 남편 걸 부인이 돈 주고 사갔대. 아버지 걸 아들이 돈을 주고 사갔다는 얘기는 이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얘기죠. 실제 주고 받았다 해도 우리 정서상으로는 공짜로 주고 받은 걸로 본다는 얘기죠. 그래서 뭘로 봐? 증여로 봅니다. 항상 머릿속에 이건 있어야 돼요. 굉장히 많이 나와요. 배우자, 직계존비속. 그럼 무조건 뭐? 증여. 주는 사람도 전체 증여, 받는 사람도 전체를 증여로 취득한 거로 본다. 그럼 이 상태에서 배우자, 직계존비속 간에 부담부 증여를 했대. 그러면 5억 전체를 갑이 을한테 뭐 한 걸로 봐요? 증여한 걸로 보는 거예요. 그럼 을도 5억 전체를 다 증여로 취득한 걸로 보는 게 원칙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얘기는 뭐다? 얘가 추정의 뜻이 있습니다. 추정. 추정이란 말은 뭐예요? 증여로 무조건 본다가 아니라 증여로 본다가 맞아요. 근데 이런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뭘 하게 되면 입증을 하게 되면 이런 뜻이죠. 무슨 얘기예요? 남편하고 부인하고 매매했는데 부인이 그걸 실제로 자기 소유 재산으로 갚은 게 입증됐다. 객관적으로. 그러면 뭘로 본다?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은 세법상 부부지간 부모자식 간의 거래를 하잖아요. 실제로 매매 형식을 빌더라도 조심해야 됩니다. 왜? 국세청에서 무조건 식구끼리 거래하면 다 조사합니다. 자금 출처 조사 같은 거 더 하고요. 왜냐면 아들이 아버지 걸 샀어. 그럼 아들이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너 이 돈 어디서 났어? 다 입증해야 됩니다. 그 입증이 안 되면 뭘로 봐? 증여한 걸로 봐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힘든 거죠. 그러니까 이 서류 같은 걸 잘 꾸며놔야 됩니다. 했는데도 국세청에서 인정 안 해버리면 또 증여가 돼버리면 추징당하죠. 그게 그래서 식구끼리 거래할 때는 이런 서류를 완벽하게 해놔야 돼요. 그래 나중에 뒤늦게라도 걔들이 해가지고 너 이때 둘이 거래했으니까 이때 이거 소명해봐. 그럼 자료를 갖다 제출해야 되는데 그때 안 해놓으면 나중에 문제가 되죠. 이게 좀 문제가 돼요. 통장 내역도 있어야 되고 통장 내역이 있어도 안 믿어줍니다. 잘못하면. 왜냐면 돈을 현금 줘가지고 통장에 넣어줬다고 이렇게 넣을 수 있고 또 빼가지고 돌아가지 가면 소용이 없잖아요. 근데 그런 것까지 다 얘들이 조사를 하죠. 그래서 이 자금 출처 조사라는 게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식구끼리는 잘 쓰면 거래는 안 하는 게 좋죠. 그렇죠? 와이프하고 제 명의 있는 아파트가 있는데 와이프한테 왜 명의를 굳이 넘길 필요가 뭐 있겠어요. 그냥 가지고 있으면 되지. 그죠? 우리 넘길 것도 없지만 그죠? 아까 말했죠. 그래서 증여를 추정하는 건 추정.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다 똑같아요. 여기서 나와도 마찬가지고 어디서 나와도 취득세 나와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뭘 하든 꼭 부담부정이 아니고 매매를 하건 뭘 하건 얘네끼리 나오면 증여로 보는데 입증하면 뭐 한다고? 입증하면 양도로 볼 수도 있다. 이렇게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죠? 이게 이제 부담부정의 등입니다. 자, 그럼 교재 한번 보겠습니다.